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협조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이 불공정하다면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인 취업 특혜, 다운 계약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편 재벌개혁 전도사로서 언젠가는 한번 재벌개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또 과거 경력을 가진 분이 있겠는가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을 위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당내 의원들의 견해와 특히 청문위원 지도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조금 더 주시하겠습니다. 강경호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분도 참 유능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외교부에서 굉장히 고시 출신 왕국 아니에요? 예. 그런데 비고시 출신이고 또 여성이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감을 주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적당하다 그런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김상조, 강경화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제가 지난 토요일 광주에 가서 5.18 등 몇 분의 시민단체 또 학계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보더라도 5.18 관계 재판에 대해서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민청년 학생운동을 했고 또 군 법무관으로서 당시 26세의 중위로서 계엄군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그런 판결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의 삶의 족적이 굉장히 이해할 만하다. 당시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광주 5.18 단체나 시민단체, 학계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편 통진당 이석기 이 두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주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체를 뵌 것은 아니지만 광주 언론계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5.18 단체에서는 적격자라고 이렇게 5.18 재판 당시도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역시 청문위원들이 청문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예를 들면은 이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이런 쪽에 만일 청문 보고서 이 정부 쪽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중대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런 데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낙연 총리를 인준하니까 호남 총리니까 그렇다라고 또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으로
있고 당내 기류는 나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 대선 때는 강경하게 경쟁을 했지만은 이제는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설될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인가,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아야지 무조건 흑백 논리로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주면은 이중대다. 그렇지 않으면은 각을 세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국민의당이 비난을 받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과감하게 하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호남에서의 자리를 민주당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5.18 행사의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그 기념사에 대해서 사실 호남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것을 뻥 뚫려줬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 호남 인사차별에 대한 홀대가 가셔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번 현충일에도 행사 후에 광주를 갑니다마는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박수도 있지만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에서는 거의 항상 일당을 지지하다가 이제는 양당제로서의 경쟁을 시켜보는 그래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촉매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는 항상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하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발전적 의미에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영남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광주의 변화가 영남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일어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요. 청와대는 이러면 오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데, 그죠?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NLL 국가기록원 문건 공개를 요구해가지고 가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자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당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문제를 너무 많은 부분을 공개하는데 이런 데는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사실 사드 문제는 미국과도 관계가 있지만은 예. 중국과의 경제보복 문제로 더 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생업에.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줄기차게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도록 요구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드는 상당히 그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외교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기대를 두고 대통령께서도 미국, 중국에 특사를 보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하면은 한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면서 예. 조금 그 외교적 알겠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였는데 이게 공개함으로써 다 또 원점으로 가서 예.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이 두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주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체를 뵌 것은 아니지만 광주 언론계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5.18 단체에서는 적격자라고 이렇게 5.18 재판 당시도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역시 청문위원들이 청문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예를 들면은 이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이런 쪽에 만일 그 청문 보고서 이 정부 쪽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을 위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당내 의원들의 견해와 특히 청문위원 지도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조금 더 주시하겠습니다. 강경호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분도 참 유능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외교부에서 굉장히 고시 출신 왕국 아니에요? 예. 그런데 비고시 출신이고 또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보더라도 5.18 관계 재판에 대해서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민청년 학생운동을 했고 또 군 법무관으로서 당시 26세의 중위로서 계엄군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그런 판결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의 삶의 족적이 굉장히 이해할 만하다. 당시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광주 5.18 단체나 시민단체, 학계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편 통진당 이석기 여성이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감을 주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적당하다 그런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김상조, 강경화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제가 지난 토요일 광주에 가서 5.18 등 몇 분의 시민단체, 학계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협조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이 불공정하다면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인 취업 특혜, 다운 계약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편 재벌
재벌개혁 전도사로서 언젠가는 한번 재벌개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또 과거 경력을 가진 분이 있겠는가?